힘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좀 편법을 써가지고 완성을 할 건데요. 완성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박수 2번 하면은 따라서 박수 2번을 쳐주시면 되는데요. 자, 박수 2번 시작. 안 됐네요. 먼저 박수 2번 시작. 자, 안녕하세요. 저는 11기 이승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공예술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공예술은 대중적으로 벽화나 조각상, 또 저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반 같은 것도 전부 공공예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중들이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미술이에요. 그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벽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벽화 마을 성공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동피랑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철거하기 직전까지 갔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동피랑에선 벽화를 마을 곳곳에 그려 마을을 철거당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활기차게 만들기까지 한 좋은 벽화 마을 성공 사례예요. 제가 이런 공공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하철역 벽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테지만 유독 그 벽화가 눈이가 한참을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봤던 더러웠던 벽이 생각났어요. 그 칙칙했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 너무 신기하고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낡고 안 예뻤던 지하철역이 좀 더 생기있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나중에 그 장소에 한 번 더 가보았어요. 벽화가 인상 깊어서 그 장소에 다시 가보기 쉽게까지 만든다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이 지하철역이 제 벽화의 시작점이에요. 저는 이 계기를 통해 벽화라는 주제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뭐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벽화를 그리는 법도 몰라 우선 전문가님께 연락을 해보고 영상도 찾아보았어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리는 법, 필요한 재료, 꿀팁 등등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재료를 준비했어요. 재료는 붓과 롤러, 트레이와 아크릴, 유성이 있어요. 페인트는 유성과 수성이 있는데 벽화인 수성보다 유성이 좀 더 잘 맞아요. 수성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원년마다 계속 재시공을 하거나 실내 벽화를 그릴 때 그렇다면 수성을 써도 되긴데요. 하지만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유성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크릴도 많이 썼는데요. 아크릴은 꽤 페인트보다 다루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유성을 바탕으로 아크릴이랑 그림으로 많이 썼어요. 재료를 준비 끝낸 후 장소 선정이 들어갔어요. 처음 원했던 장소는 금산읍내예요. 저는 장소 선정을 할 때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어요. 아는 사람이 제 벽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또 읍내 중 잘 그린 벽화가 있으면 피해 다녔어요. 잘 그린 벽화는 비교가 될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피해다 보니 그릴 장소가 점점 없어졌어요. 저는 이것 말고도 원하는 조건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회피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벽화는 공개되는 미술인데 계속 피하기만 하면 벽화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비교당하는 게 무서워서 피하는 거라면 벽화 말고 노트에 그리는 것도 답이에요. 하지만 저는 벽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와서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기에 더욱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변부터 살펴봤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 근처에도 그릴 곳이 많아지고 이 장소에 그렸을 때의 장점도 생겼어요.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가까우니 그릴 때도 수월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로 그릴 장소를 확장시켰어요. 학교로 그릴 장소를 확장한 후 도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도안을 너무 만만하게 본 나머지 도안이 안 나왔어요. 저는 도안을 그냥 만들고 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안은 의미가 필요했어요. 이걸 굳이 학교에 그리는 이유도 필요했고 그리고 그림 속 의미도 필요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다 도안을 하나밖에 못 짰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걸 저희 도안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도안 기준은 우리 학교에 관련된 공공성을 담았는가, 이 그림이 의미 있는가, 학생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내가 생각한 의도와 맞게 생각하는가, 그림이 보기에 좋은가, 독창성 또는 창의력이 있는가 라고 기준을 세웠어요. 생각을 정리해 기준으로 만드니까 도안을 그릴 때 생각할 게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남은 도안은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했어요. 이때 저는 일주일 동안 도안을 한 개밖에 못 만들었을 때예요.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도안은 더 이상 짜기 싫었어요. 저는 빨리 활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벽화 하나를 그리자. 만약 지우라면 그때 지우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어디에 그릴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막상 하려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장소를 선택했어요. 그곳은 식당인데 이 장소는 이미 벽화가 많이 있어 자연스럽고 티나지 않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에 돼지 친구를 그렸어요. 그래도 그리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제대로 허락을 구하고 그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소레에 들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이야기하고 학교에 그림을 그려도 될지 물어봤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허락해 주셔서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벽화를 그리기 전 단계가 모두 끝나 드디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아닌 것 같고 여튼 저는 바로 큰 벽화를 그리기엔 부담스러워 작은 벽화를 그려 큰 벽화로 차례차례 한 단계씩 나아갔어요. 일단 영상을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쪽에서 시스템에서 노래 꺼야 돼요. 이 슬라이드 잠깐 멈춰주세요. 네, 다쳤어요. 네, 좋습니다.
아파트의 구성은 떠나 천장 속의 여기가 고향일까요? 내가 상상하는 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지켜보기만 할 때까지 총 4개가 있어요. 저는 이 중 하나를 소개할 건데 바로 떠나 천장 속을이에요. 다른 것도 다 아끼는 작품이지만 이걸 선택한 이유는 단편 동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엄청 좋아해서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천장엔 아이들이 살고 있다. 세상은 천장 속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순응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바닥에 구멍이 났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세계에 호기심도 두려움도 있었다. 구멍을 보고 있던 흰색 아이는 검은색 아이에게 저기로 내려와 볼래? 라고 물었다. 검은색 아이는 잠깐 고민하더니 좋아 라고 말했다. 흰색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파란색 줄을 가져온다. 검은색 아이는 먼저 파란 줄을 타고 처음 보는 세계를 내려와 본다. 흰색 아이는 내려가는 검은색 아이의 줄을 잡아주며 지켜봐주고 있다. 이 그림은 파란 줄을 타고 밑으로 탈출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계속 천장에만 살던 아이들은 자유를 찾아 낯선 밖으로 나섰어요. 천장보다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요. 이 스토리는 간디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쓴 스토리예요. 검은색 아이는 저고 흰색 아이는 부모님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벽화는 도안하고 실제하고 가장 다르게 그려진 벽화예요. 벽화를 그릴 곳을 찾고 있다가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벽을 발견해 이치를 이용한 벽화를 그렸어요. 이제 위로 파트인데요. 위로 파트는 말 그대로 벽화를 통해 작더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줄 일은 별로 없는데 익명으로라도 위로해주고 받았으면 좋겠어서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띵크 메이커인데요. 저 소년의 말풍선이 글씨를 쓸 수 있고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위로의 말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말풍선에 위로의 말을 적으면 내면의 아이에게 들어가 내면의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힘을 내 더 이상 쓸쓸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풍선을 만들었어요. 혹시 지나가다 이 벽화를 보면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은 완벽화라는 동아리와 함께 배경을 칠했어요. 완벽화는 제가 만든 벽화 동아리인데요. 벽화를 혼자 그리기보다 학교라는 공공의 공간에 같이 사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바꾸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벽화 동아리의 계획은 인어가 그려져 있는 목공실을 바꾸는 거고 지금 도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환경 파트는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어 만들었어요. 벽화는 오래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환경을 다루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학교에선 환경에 대해 많이 배워요. 하지만 환경 이야기를 평상시까지 생각하진 않아 일상에서도 깨닫기 위해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자동차가 배기가스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그린 그림이에요. 자동차를 줄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벽화는 자동차와 가까운 안무실에 그려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한 번씩 보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평상시 배우는 환경 이야기를 잊지 않기 바라면서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자주 쓰는 차량 스타렉스를 그려 거기 나오는 배기가스가 결국 우리 환경 자원인 나무가 소모되고 흩어지는 장면을 표현했어요. 이 벽화는 제가 처음으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 그린 벽화예요. 또 처음으로 배경을 칠해본 벽화에서 저한테는 더 특별해요. 그리고 크다 보니까 혼자 작업하기 길고 오래 걸렸어요. 게다가 낮보다는 야간 작업을 많이 했는데 역시 밤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이제 그만은 아직 그리지 못한 작품인데요. 저는 이 벽화를 그릴 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두려움 때문에 작은 벽화에서 큰 벽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벽화를 그릴 때 만약 잘못 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렸던 큰 벽화는 프로젝터라는 도구를 사용했었어요. 그 덕분에 구도나 비율을 망칠 일이 없어 벽화를 그릴 때 편했어요. 남들의 시선도 전부 다 많이 사라지고 또 나만의 기준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장소 선정을 읍내에서 학교로 가져왔듯이 마지막 그림은 직접 그리는 걸 도전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그려볼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벽화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 벽화는 벽에 그리는 그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벽화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많아요. 벽화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벽화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어떨까? 라고 묻는 형태에 가까워요. 저는 처음 벽화는 의미를 주어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벽화는 질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 그걸 보고 사람들마다 느끼고 해석하는 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 평가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 벽화 촬영인 것 같아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